젊은 여성은 결혼식 당일 끔찍한 배신을 당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녀는 한 노인을 도왔는데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하기를 클릭하여 이와 같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더 보시고 사랑에서 10년의 불운을 피하세요. 서울의 하늘에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수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목격하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28세의 이 젊고 아름다운 여성은 5년간 연애를 해온 인생의 사랑, 성공한 변호사 김준호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거울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정성스럽게 고른 우아한 웨딩드레스를 감상했습니다. 그녀의 갈색 눈은 설렘으로 빛났고 긴 검은 머리카락은 부드러운 웨이브를 그리며 어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동화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아, 이제 가야 해.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주요 들러리인 박지원이 방 밖에서 외쳤습니다. 애들이 아래에서 독신 파티를 위해 기다리고 있어. 수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약간 긴장한 듯 했습니다. 알았어, 지원아. 잠깐만 더. 신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점점 더 커지는 긴장감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단순히 결혼에 대한 설렘뿐만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한 감정이었죠.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특별한 날이었고 아무것도 이를 망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준비를 하고 있던 부모님 집의 계단을 내려갔고 친구들의 기쁨의 환호성으로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파스텔톤의 우아한 칵테일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날에 딱 맞는 옷차림이었죠. 여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왔다. 수연의 또 다른 친한 친구인 이민아가 외치며 샴페인 잔을 건넸습니다. 수연은 친구들의 열정에 감염되어 웃었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이 날이 드디어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 그래 친구야, 지원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엔 정말 멋지게 축하할 거야. 수연의 마지막 독신 밤을 위하여. 모두가 건배를 하고 마셨고 방은 웃음소리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지원과 미나가 나눈 이상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간이었지만 그 불안한 감정이 다시 가슴에 자리 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여자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리무진에 탑승했습니다. 차는 풍선과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그들을 강남의 중심부에 있는 고급 나이트클럽으로 데려갔고 그곳에는 파티를 위해 VIP 구역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클럽에 들어서자 음악이 귓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넌 조명이 전자음악의 리듬에 맞춰 깜빡이며 파티와 일탈의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연은 분위기에 휩싸여 친구들과 함께 춤추고 웃었습니다. 샷타임이야. 미나가 밝은 초록색 액체가 담긴 작은 잔들이 가득한 쟁반을 들고 와 선언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 얘들아, 너무 과하게 마시고 싶지 않아. 내일이 중요한 날이잖아. 아, 어서 수연아. 지원이 그녀의 손에 잔을 쥐어주며 주장했습니다. 내 독신 파티잖아. 한 잔으로 해가 되진 않을 거야. 그룹의 압박에 굴복하여 수연은 한 번에 샷을 들이켰습니다. 액체가 그녀의 목구멍을 태우며 입안에 쓴맛을 남겼습니다. 거의 즉시 그녀는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와, 이거 독하네. 수연은 지원에게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친구야. 미나가 눈까지 미소 짓지 않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있고 밤을 즐겨. 시간이 음악, 조명, 웃음소리의 흐릿한 연속으로 흘러갔습니다. 수연은 점점 더 방향 감각을 잃어가는 것 같았고 마치 안개 낀 베일을 통해 모든 것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의 어느 시점에 그녀는 VIP 구역의 구석진 소파에 앉아 겨우 눈을 뜨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지원아. 그녀는 약하게 불렀고 군중 속에서 친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 하지만 지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키가 크고 검은 머리를 가진 남자가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안녕, 예쁘나. 그가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혼자 있어? 수연은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자 공포가 그녀를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쉿, 진정해. 그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그냥 조금 즐기자고.
그날 밤 수연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카메라 플래시와 지원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누군가의 멀리서 들리는 웃음소리였습니다. 결혼식 아침이 밝았고 마치 우주가 수연과 준호의 결합을 위해 완벽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 음모를 꾸민 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명동성당은 수백 개의 하얀 장미와 봄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실크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어릴 적 방에서 깨어났습니다. 심한 두통과 불편한 느낌이 있었지만 그녀는 이를 긴장감과 어쩌면 전날 밤 너무 많이 마신 탓으로 여겼습니다. 독신 파티의 기억은 흐릿하고 단편적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날이었고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얘야 준비됐니? 그녀의 어머니 김영숙 씨가 문으로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헤어 스타일리스트가 왔단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엄마 금방 준비할게요. 다음 몇 시간은 준비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수연은 머리를 손질하고 화장을 하면서 어머니와 들러리들의 흥분된 질문과 코멘트에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인 지원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고 그녀의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원아, 괜찮아? 수연이 둘만 있는 순간에 물었습니다. 지원은 놀란 듯했습니다. 뭐? 아 그래, 물론이지. 그냥 네가 너무 기쁘고 설레서 그래 수연아.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고 수연은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묻기도 전에 그녀의 아버지 이재호 씨가 방에 들어와 교회로 출발할 시간이라고 알렸습니다. 리무진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수연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위로하듯 꼭 잡아주었습니다. 성당에 도착하자 수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성당의 문이 활짝 열리고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의 팔에 의지한 채 중앙 통로를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이 일어서서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통로 끝에는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잘생겼으며 그의 얼굴 전체를 밝히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재단에 도착하자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의 눈은 사랑과 감동으로 빛났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그가 속삭였습니다. 신부가 예식을 시작했고 그의 말이 가득 찬 성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약속과 공유된 꿈으로 가득 찬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고 마치 동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는 동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부가 그들을 부부로 선언하려는 순간 성당의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들러리 중 한 명인 미나가 태블릿을 손에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그녀가 소리쳤고 그 목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진 성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도 반응할 틈도 없이 미나는 태블릿을 리셉션에서 신랑 신부의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 설치해둔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성당 벽에 나타난 이미지는 수연의 세상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것은 동영상이었습니다. 분명히 취한 상태의 수연이 준호가 아닌 남자의 팔에 안겨있는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은 흐릿했지만 수연의 정체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충분히 선명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수연은 바보처럼 웃고 있었고 그 남자는 그녀의 목에 키스를 하고 있었으며 그의 손은 적절하지 않은 곳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성당 전체에서 집단적인 숨막힘 소리가 들렸습니다. 충격으로 마비된 수연은 그저 공포에 질린 채 자신의 인생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호야. 그녀는 약혼자에게 돌아서며 속삭였습니다. 나, 이게 뭔지 모르겠어. 기억이 나지 않아. 하지만 준호는 이미 그녀의 손을 놓았고 그의 얼굴은 고통과 배신감에 가면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네가 날 사랑한다고 믿었어. 사랑해, 수연이 외쳤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호야, 제발 날 믿어줘. 이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야.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돌아서서 성당의 출구를 향해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속삭임이 점점 커져
수연의 귀에 울리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수연은 지원을 찾아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지지를 찾길 바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지원과 미나가 공모의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고 그들의 입술에는 간신히 감춰진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은 알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혼란과 고통으로 정신이 흐릿한 채 수연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달렸습니다. 부모님의 외침과 이미 스캔들을 알아차린 파파라치들의 카메라 플래시를 무시한 채 성당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거리를 달렸고 웨딩드레스가 그녀 뒤로 펄럭이며 몇 분 만에 산산조각 난 꿈들을 잔인하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녀는 발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 육체적 고통이 정서적 고통과 맞먹을 때까지 달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운명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개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연은 작은 공원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지치고 방향 감각을 잃은 채였습니다. 한때 흠없이 깨끗했던 웨딩드레스는 이제 더럽고 찢어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화장을 망가뜨려 뺨에 검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녀는 소리내어 말하며 흐느꼈습니다. 왜 그들이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녀는 너무나 고통에 잠겨 있어서 천천히 다가오는 노인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70대쯤으로 보였고 지팡이에 의지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아하지만 약간 헐렁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길고 아마도 힘든 삶의 주름이 있었지만 그의 푸른 눈은 호기심과 걱정이 섞인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아가씨. 노인이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수연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이 남자를 무시할까 고민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을 바꾸게 했습니다. 저는 아니요. 그녀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방금 제 인생에서 최악의 날을 겪었어요. 노인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최고의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한 날들이 최악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수연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남자에게서 뿜어나오는 무언가, 그의 지혜가 그녀를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상훈입니다. 노인이 자신을 소개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수연입니다. 그녀가 대답하며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수연 씨. 상훈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시겠어요? 때로는 낯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연은 이 낯선 사람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에 대해, 동영상에 대해, 친구들의 배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상훈은 귀에 깊게 듣고 있었고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와 동정심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상훈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마치 모든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 씨, 그가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은 끔찍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몰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수연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힘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일어설 수 있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상훈이 대답하려는 순간 그는 갑자기 가슴에 손을 얹었고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상훈 선생님, 수연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심장이. 상훈이 숨을 헐떡이며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심장마비가 오는 것 같아. 수연은 망설임 없이 행동했습니다. 의대생으로서 받은 수년간의 훈련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상훈을 벤치에 눕게 도와주고 신속하게 그의 활력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129에 전화해주세요. 도움을 기다리는 동안 수연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결혼식을 위해 설렘으로 떨리던 그녀의 손이 이제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는 몇 분 만에 도착했지만 수연에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응급구조대원들이 상황을 통제하면서 수연의 신속한 행동을 칭찬했습니다. 당신이 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상훈을 구급차에 싣는 동안 말했습니다. 여전히 더럽고 찢어진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수연은 인도에 서서 구급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상훈의 성함도 모르고 그가 어느 병원으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친 수연은 마침내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30분 후 김영숙과 이재호가 딸을 데리러 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수연은 마치 지난 몇 시간 동안 평생을 살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곧바로 자신의 방으로 향했고 웨딩드레스를 벗고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눈물과 번진 화장을 씻어내도록 했습니다. 그날 밤 어릴 적 침대에 누워 수연은 그날의 사건들을 되새겼습니다. 친구들의 배신, 준호를 잃은 것, 상훈과의 만남 그리고 사건의 극적인 반전까지 그녀는 공허함을 느꼈고 지쳤지만 또한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 안에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잠들기 전 수연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그녀는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다시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할 일은 상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이 실패로 끝난 후 며칠은 수연에게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언론은 곧 스캔들을 알아차렸고 곧 그녀의 얼가가 모든 가십 잡지와 TV 프로그램에 등장했습니다. 불륜 여신부 재단에서 신랑을 버리다라는 헤드라인이 진실을 완전히 무시한 채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부모님의 집에 틀어박혔고 외부 세계와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혼란스럽고 상처받았지만 변함없이 딸의 곁을 지켰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내 딸아, 어느 오후 영숙이 수연의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있을 순 없어. 일어난 일을 직면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해. 수연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은 너무 많이 울어 빨갛고 부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엄마? 제 인생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다시 시작하는 거지. 그녀의 어머니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넌 강해, 수연아. 항상 그랬어. 그리고 넌 금빛 같은 마음을 가졌어. 공원에서 그 남자를 도왔을 때 그걸 증명했지 않니? 어머니의 말에 수연은 상훈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위기 속에서 그녀는 거의 그 친절한 노인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장마비를 겪었고 그녀가 도왔었죠. 상훈 선생님,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해요.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수연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다음 1시간 동안 주변의 모든 병원에 전화를 걸어 며칠 전 심장마비로 입원한 상훈이라는 환자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마침내 5번째 병원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상훈이 입원했고 회복 중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수연은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상훈의 병실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녀가 본 광경에 놀랐습니다. 병실은 크고 호화로웠으며 호텔 스위트룸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상훈은 침대에 앉아 있었고 최첨단 의료기기들과 그를 부지런히 돌보는 간호사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수연, 흐시! 상훈이 그녀를 보자 외쳤고 그의 얼굴은 미소로 밝아졌습니다. 네, 수호천사. 수연은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상훈 선생님, 괜찮으신 걸 보니 다행이에요.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아가씨. 상훈이 말하며 그녀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와요, 앉아요. 우리 할 이야기가 많아요. 다음 1시간 동안 수연과 상훈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훈은 그의 인생에 대해, 사업가이자 자선가로서의 경력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밑바닥에서부터 제국을 건설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알아요, 수연 씨. 상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도 그것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아내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우리는 자녀가 없었어요. 나는 혼자였죠. 당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수연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말에 담긴 진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연 씨, 상훈이 계속해서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목숨을 구했어요. 그것도 문자 그대로의 의미뿐만 아니라요. 당신은 나에게 다시 목적을 주었어요.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요. 당신이 허락한다면 말이에요. 도와주신다고요? 수연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요, 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난 당신에게 큰 잠재력이 있다고 믿어요. 당신은 똑똑하고 연민 가득하며 용감해요. 난 당신에게 삶을 재건하고 꿈을 이룰 기회를 주고 싶어요. 수연은 놀라워하며 상훈의 제안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학업을 지원하고 원한다면 새로운 도시에 정착하는 것을 도와주고 심지어 그의 회사 중 하나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돼요. 수연의 압도된 표정을 보고 상훈이 말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수연 씨. 당신의 인생은 그날 교회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이제 막 시작될 수도 있어요. 수연은 그날 오후 병원을 나오며 머리가 핑핑 돌았습니다. 상훈의 제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고 거의 사실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도움 이상으로 그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정서적인 지지였습니다. 이 사실상 낯선 사람이 그녀에게 보여준 믿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하며 수연은 상훈을 방문한 것과 그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운 기회구나 따라 수연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 아버지 재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네가 해야 해.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수연은 부모님을 바라보았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에서 희망의 불꽃을 느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두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에게. 제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상훈 선생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의대를 마치고 싶어요. 영숙은 미소를 지었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내 딸. 그녀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네가 위대한 일을 할 운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이후 며칠 동안 수연은 상훈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부산으로 이사하여 그곳의 의과대학에서 학업을 마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훈은 그녀의 학업 비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에 정착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떠나기 전 수연은 마지막 시험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지원과 미나를 대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잔인하게 우정을 배신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만남은 긴장되고 감정적이었습니다. 지원은 눈물을 흘리며 수년 동안 준호를 사랑해왔다고 고백했고 질투심이 그녀와 미나로 하여금 이런 속임수를 꾸미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수연아. 지원이 흐느꼈습니다. 뭐에 홀린 건지 모르겠어. 내 인생과 우리의 우정을 망쳐버렸어. 바보 같은 짓이었어. 수연은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고통, 분노, 그리고 놀랍게도 연민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너희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희의 행동이 내 삶을 좌우하도록 두지 않을 거야. 난 서울을 떠나 새로 시작할 거야. 언젠가 너희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 난 더 이상 그 짐을 지고 가지 않을 테니까. 이 말과 함께 수연은 자신의 인생의 한 장을 닫고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옷가지로 가득 찬 가방과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수연은 부산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구원의 이야기를 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산의 작은 아파트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깨어나 침대에서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 운명의 결혼식 날로부터 3년이 지났고 3년 전 그녀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커피를 만들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 메이커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들리는 동안 수연은 창밖으로 이제는 집이라 부르는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산은 그 돌팝의 거리와 현대적인 건물이 섞인 독특한 분위기로 그녀에게 치유와 성장을 위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전화기 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상훈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행운을 빕니다. 우리 수연,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수연은 미소를 지었고 그녀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된 이 남자에 대한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상훈의 지원 덕분에 그녀는 의학 공부를 마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과학 연구에 대한 열정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수연은 심장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에 관한 박사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상훈과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선택한 주제였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이미 의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었고 졸업 후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여러 유명 기관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신중하게 옷을 골랐고 전문성과 자신감을 드러내는 네이비 블루 정장을 선택했습니다. 나가기 전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여성은 3년 전 그 상처받은 신부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은 결단과 지혜로 빛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장식했습니다. 발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수연은 명확하고 열정적으로 자신의 연구를 설명했고 위원회의 질문에 자신감과 깊이 있는 지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위원장이 그녀의 논문이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되었다고 발표했을 때 수연은 가슴이 기쁨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에서 친구들과 작은 축하 모임을 가지며 그녀의 성과를 기념하고 있을 때 수연은 상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수연 박사님. 상훈이 전화 너머로 외쳤습니다. 당신이 해낼 줄 알았어요. 당신을 위한 깜짝 선물이 있어요. 이번 주말에 서울에 올 수 있나요? 당신과 의논하고 싶은 게 있어요. 수연은 초대를 받아들였고 상훈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3년 동안 서울에 돌아가지 않았지만 이제는 과거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주말 수연은 서울 강남의 가장 고급스러운 동네 중 하나인 청담동에 있는 상훈의 저택에 있었습니다. 상훈은 그녀를 따뜻한 포옹으로 맞이했고 그의 얼굴에는 아버지와 같은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아, 내 소중한 아이. 상훈이 그녀를 서재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3년 전 당신이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한 이후로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을 보세요. 난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수연은 미소를 지었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상훈 선생님. 제게 주신 기회에 대해 충분히 감사드릴 수가 없어요. 상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단지 도구를 제공했을 뿐이에요, 수연아. 당신이 모든 힘든 일을 해냈죠.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상훈은 서울에 새로운 심장연구센터를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수연이 그 센터의 책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할 겁니다. 상훈이 말했습니다. 연구를 계속할 수 있고 다음 세대의 의학과학자들을 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어떠세요? 수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기회였고 꿈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울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과거와 마주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제안이에요, 상훈 선생님. 하지만 서울로 돌아오는 것이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상훈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수연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가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제 3년 전에 떠났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제 더 강해졌고 제공할 것이 많아요. 그날 밤 수연은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시가 변했거나 아니면 그녀 자신이 변한 것일까요?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녀에게 예전과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예전에 자주 가던 동네인 강남을 산책하던 중 수연은 자신이 잘 아는 카페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지원, 미나와 자주 만나던 장소였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깊은 한숨을 내쉰 후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내부는 그녀의 기억 속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고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지원을 보았습니다. 지원은 몇 테이블 떨어진 곳에 앉아 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달라 보였습니다. 더 성숙해 보였고 머리는 더 짧아졌으며 예전에는 없던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대면해야 할까요? 결정하기도 전에 지원이 고개를 들었고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순간적으로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지원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눈은 크게 떠졌습니다. 잠시 동안 둘 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지원이 일어나 수연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여기서 널 볼 줄은 몰랐어. 수연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자신이 느끼는 평온함에 놀랐습니다. 안녕 지원아,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긴장한 듯 손을 비틀었습니다. 혹시 앉아도 될까? 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원이 앉았고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아, 지원이 감정에 북받쳐 목소리가 떨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네가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하지만 꼭 말해야 해.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그 이후로 매일 이 죄책감과 함께 살았어. 수연은 조용히 들었고 지원의 말에서 느껴지는 진심에 놀랐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지원이 계속했습니다. 모든 친구를 잃었어. 아무도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았지. 당연히 그럴 만했고 난 잠시 대구로 이사를 갔어. 모든 것에서 도망치려고. 거기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나 자신에 대해 많이 고민해봤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수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지원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미나는? 그녀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어.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우정은 무너져 버렸어. 마지막으로 들은 바로는 제주도로 이사했다고 해.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하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과 억눌린 감정들로 가득한 침묵이었습니다. 지원아, 수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나에게 한 일은 끔찍했어. 내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거라고 믿었던 나를 망쳐버렸지.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 지원은 고개를 숙였고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계속했습니다. 나는 또한 그 고통에 매달리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 이 몇 년 동안 나는 많이 성장했고 그 성장의 일부는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어. 지원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에는 놀람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내게 우리가 다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수연이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일들은 되돌릴 수 없어. 하지만 나는 너를 용서해. 지원아,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네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지원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수연아,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난 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이건 네가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의미가 커. 그들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지원은 이제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그녀의 연구와 학업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상훈의 제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할 때 수연은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원과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치유가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수연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수연이 말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연구센터를 이끌 준비가 되었어요. 수연은 상훈의 목소리에서 미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기쁘군요, 수연아. 당신이 옳은 선택을 할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수연은 그날의 사건들을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과거와 마주했고 더 강해진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의학계의 변화를 일으키고 어쩌면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이 모르는 사실은 운명이 그녀를 위해 또 다른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놀라움은 과거의 익숙한 얼굴로 찾아올 것이었고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에게 다음 몇 달은 정신없이 바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서울에 다시 정착하는 것은 도전이었지만 그녀는 결단력과 낙관주의로 그 도전에 맞섰습니다. 상훈을 기리며 이름 지어진 박상훈 심장연구센터는 그녀의 지휘 아래 빠르게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수연이 건축가 팀과 함께 새 건물의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을 때 그녀의 비서인 민지가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이 박사님, 민지가 약간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세요. 급하다고 하시네요. 수연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이 오후에 약속이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시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분이 김준호 씨라고 하시네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 그녀가 잊으려고 노력했던 이름, 한때 그녀 세상의 중심이었던 얼굴. 박사님? 걱정스러운 민지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분을 돌려보내라고 할까요? 수연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빠르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들어오시라고 해요. 잠시 후 준호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그를 관찰했고 그의 외모의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머리는 조금 더 길어졌고 며칠 기른 수염이 있었으며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마치 너무 많은 것을 본 것처럼. 안녕하세요, 수연 씨. 준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약간 불확실했습니다. 준호 씨. 수연이 대답했고 그녀의 목소리가 얼마나 단호하게 들리는지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긴장한 듯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수연이 잘 기억하는 제스처였습니다. 네, 그렇네요. 당신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할지 확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만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수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 오셨어요, 준호 씨? 준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수연 씨. 그리고 진실을 말하러요. 수연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감정들이 그녀의 내면에서 휘몰아쳤습니다. 진실이요? 어떤 진실인가요? 우리 결혼식 날 일어났던 일에 대한 진실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너무 늦게 알게 된 진실이죠. 수연은 그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준호가 앉자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이후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무너졌어요.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일에 몰두하며 잊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당신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어요. 뭔가가 전체 상황에서 맞지 않았거든요. 준호는 몇 달 후 컴퓨터 보안 분야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를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준호는 그 친구에게 비디오와 자신을 괴롭히는 의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친구가 비디오를 분석해 보겠다고 제안했어요. 준호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수연 씨, 그 비디오는 가짜였어요. 매우 정교한 조작이었지만 결국은 가짜였어요. 수연은 세상이 다시 한번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라고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후회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제 친구가 비디오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었어요. 그건 특수효과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거였죠. 그리고 누가 그 작업을 의뢰했는지 아세요? 지원이랑 미나, 수연이 말했고 마침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준호가 확인했습니다. 그걸 알았을 때 저는 그들을 찾아가 대질했어요. 지원이 무너져서 모든 것을 고백했죠. 그들의 계획 독신 파티에서 당신에게 준 약물, 가짜 비디오를 만든 방법까지. 수연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도시를 바라보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그녀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겁쟁이였기 때문이에요. 그가 인정했습니다. 당신을 얼마나 실망시켰는지 깨달았거든요. 당신을 믿었어야 했는데, 당신을 신뢰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제 불안감과 상처받은 자존심이 제 판단을 흐리게 했어요.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은 이미 사라졌어요. 아무도 당신이 어디 있는지 몰랐죠. 사무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은 방금 들은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인생 전체가 거짓말로 인해 바뀌었다는 것,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은 배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이죠? 그녀가 마침내 물었고 준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준호는 일어서서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정중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뉴스에서 당신을 봤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연구센터 발표요. 당신이 이룬 것들을 보았고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그리고 깨달았죠. 아마도 너무 늦었겠지만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요. 수연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서 진실함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일부는 소리 지르고 싶었고 울고 싶었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와 고통을 분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하고 성숙해진 그 부분은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준호 씨, 그녀가 마침내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 둘 다 변했고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왔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이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알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니에요, 수연 씨. 그저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었어요. 당신을 믿지 않은 것,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당신을 실망시킨 것에 대해 미안해요. 수연은 눈물이 눈가에 맺히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을 참았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잃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이 슬퍼요. 하지만 또한 감사하기도 해요. 준호가 그녀를 놀란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하다고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이 저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거든요.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제 진정한 열정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멋진 사람들을 만났죠. 그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하지 않은 말들과 가지 않은 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준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수연 씨. 그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항상 그랬죠. 당신이 자신의 길을 찾았다니 기쁩니다. 수연은 미소를 지었고 어깨에서 무게가 덜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씨. 와주셔서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그건 저에게 많은 의미가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나가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수연 씨,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당신이 어떤 여성으로 성장했는지를 보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 말과 함께 준호는 사무실을 나갔고 수연은 감정의 소용돌이와 함께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로 운전해 돌아가면서 수연은 자신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과거에 그녀를 묶어두었던 마지막 사슬이 마침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이 몰랐던 것은 운명이 그녀의 이야기의 마지막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배운 모든 것을 시험하고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할 반전이었습니다. 수연에게 몇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박상훈 심장 연구센터는 그녀의 리더십 아래 번창하고 있었고 국내외에서 최고의 의료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생명을 구하고 있었고 심장 질환 치료의 새로운 길을 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무산된 지 2년 후 수연은 딸을 낳았고 상훈을 기리며 그녀의 이름을 상은이라고 지었습니다. 작은 상은이 또는 애칭으로 은희는 밝고 연민 가득한 아이로 자라났고 부모의 기쁨이자 조부모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어느 오후 수연이 정원에서 준호와 은희가 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 그녀는 자신을 이곳까지 이끈 여정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배신의 고통, 길을 잃었다고 느꼈던 절망감, 진정한 소명을 발견한 기쁨, 그리고 재발견되고 강화된 사랑의 달콤함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음, 모든 실수, 모든 고통과 기쁨의 순간들이 그녀를 정확히 있어야 할 곳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찾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았으며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해가 정원 위로 지면서 황금빛 광채로 장면을 물들이는 동안 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모든 도전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배신은 그녀에게 충성심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모든 상실은 그녀에게 가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을 바라보며 수연은 자신의 해피엔딩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수년 전에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좋았죠. 그것은 진실했고 눈물과 웃음을 통해 용서와 사랑을 통해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준호와 은희에게 다가가면서 수연은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상훈에 대해, 두 번째 기회에 대해, 용서와 구원의 힘에 대해. 하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지금 가진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자신 안에서 발견한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준호는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여전히 그녀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습니다. 은희는 그녀를 향해 달려와 엄마, 엄마라고 외치며 웃었습니다. 수연은 그들 둘을 안았고 사랑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집이었고 그녀의 가족이었으며 그녀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면서 수연은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함께라면 그들은 무엇이든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사랑과 인내 그리고 구원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수연, 한때 버림받은 신부였던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성공과 행복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